조선의 효자였던 남자, 왜 아버지를 저주했을까? 부엉이 언니가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 안녕하세요. 부엉이 언니예요. 오늘은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 냄새 나는 역사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효자라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한결같이 공경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효자 중에 효자로 불리던 한 남자가 어느 날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를 저주한다. 듣기만 해도 섬뜩하죠. 그런데 이 남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 조선 중기 경상도 산골의 한 양반가 정문이라는 젊은 사내가 살았어요. 그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효자였죠. 아버지가 감기에 걸리면 밤새 물을 데워 발을 씻겨드리고 어머니가 속이 불편하면 직접 약초를 캐와 다려드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 말했죠. 정문이 같은 아들 하나 있으면 평생 복 받은 거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정문의 아버지가 지방관리로 일할 때였어요.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했다는 고발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관청에서 조사관이 내려왔고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정문 부친 공금 횡령으로 체포. 정문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던 아버지가 백성의 피눈물을 훔친 죄인이라니요. 하지만 정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 그는 스스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하지만 증거는 모두 유죄였어요. 더 잔인한 건 아버지가 실제로 백성의 땅을 빼앗은 장본인이었다는 것. 정문은 무너졌습니다. 정문은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이게 다 사실입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그날 밤 정문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아버지를 잃었다. 효자가 되려 했으나 죄인의 아들이 되었다. 그는 그날 밤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이렇게 외쳤어요. 이 아버지를 저주한다. 하지만 그 피는 내 안에 있으니 나 또한 저주받으리라. 아버지가 죽고 난 뒤 정문은 벼슬기를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그를 욕했죠. 아버지를 저주한 폐류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문이 살던 마을에 그가 몰래 베푼 선행이 알려진 겁니다. 가뭄이 들면 백성들에게 곡식 나눠주고 역병이 돌면 약초를 캐서 직접 다려주고 어려운 집엔 새벽마다 쌀자루를 두고 갔대요. 사람들은 말했죠. 그는 아버지를 저주했지만 아버지가 저질렀던 죄를 대신 씻고 있다. 몇 년 뒤 마을 입구에 이런 글귀가 새겨진 비석이 세워졌어요. 죄인의 아들, 그러나 진정한 효자 정문을 기리다. 여러분, 정문은 아버지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으로서의 옳음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효라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걸로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효는 부모의 잘못까지도 바로잡아 그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정문은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를 저주한 게 아니라 아버지 안의 죄를 저주한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으로 그 죄를 씻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땐 미움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그 사람의 잘못을 미워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버리진 않겠어. 그게 바로 옛사람들이 말하던 진짜 효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 조선의 효자 정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꾼, 부엉이 언니였습니다.